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류의 자기작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류가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작용인데 이걸로 바로 전동기 혹은 발전기, 변압기를 모두 다 설명하게 되는 바로 포괄적인 이론의 기본 분야입니다. 전류가 자기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즉 전류가 자석의 영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면은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진짜인가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도선에 만약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 주변에 자기적인 자석의 힘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초등학교 때 우리가 해봤었죠. 건전지를 놓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나침반을 둡니다. 건전지에서 전기를 껐다 켰다 하게 되면 나침반이 이 전원의 온오프에 따라서 회전 방향이 바뀌게 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기작용이라고 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바로 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오른나사, 오른손으로 해서 이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하게 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 자기장의 회전 방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일종의 또 전류의 자기작용이 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만약에 제가 이런 원통에다가 코일을 감았습니다. 코일을 감고 여기다가 전류를 아예 흐리게 되면은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이 네 손가락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감게 되면은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그곳이 바로 자석의 N극, S극이 되는 거죠. 이거 바로 이제 전류의 자기작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 뭐가 된다? 전류가 흐르게 되면 도선은 자기 상태로 뛰게 된다. 자기 상태. 그런데 자, 전류가 만들어졌을 때 자기장의 방향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바로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은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81페이지 맨 위에 있는 그림 보시게 되면은, 자, 직선 전류와 자력선의 관계라고 되어 있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철심이나 혹은 나침반 혹은 철가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 자기력선이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류의 세기가 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81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은 오른나사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어서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요. 다음에 그 밑에 페이지를 보게 되면, 밑에 부분을 보게 되면은 코일이 감겨 있을 때 자석의 방향을 또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나머지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 되는 거고,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류가 만들어지면 뭐라고요? 자석이 만들어진다. 전류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이제 얼마나 센지, 그 자석의 힘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들도 계산해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하는 것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그 특징이 또 무엇이 있는지, 그 자석에 만들 때 저항 성분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서 또 부가적으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82페이지에 조금 띄엄띄엄 넘어갈게요. 82페이지에 3번 자기장의 세기 계산에서 앙페르의 주회적분 법칙이라고 있고, 자, 또 넘기고 보죠. 83페이지 한번 보죠. 83페이지 무한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있고 3번, 2번, 그 다음에 3번 환상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있고 4번 비오사바르의 법칙,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 아닙니까? 예를 들어 도선이 하나 있어요. 자, 이런 도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 점으로부터 일정한 지점, 바로 여기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가 되느냐, 이제 이거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거리가 R미터라고 하게 되면은 거리에는 어떻게 할까요? 거리에는 반비례하겠죠. 거리가 길어지게 되면은 그 힘은 작아지겠죠. 자기장의 세기는. 그리고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자기장의 세기는 커지고, 전류가 크게 되면 자기장의 세기도 커지겠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비오사바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비오사바르. 이거는 두 사람입니다. 비오랑 사바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비오사바르의 법칙. 비오사바르의 법칙은 뭐냐면은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에 대한 식입니다.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은 앙페르,
전류와 자기장의 세기는 비오사발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세냐? H는 자, 그 식이 식 3-16에 해당하는 겁니다. 4 파이 R의 제곱 그 다음에 I 델타 L 그리고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이 식은 어렵죠. 그렇죠? 절대 계산하는 거 안 나옵니다. 이거 식을 찍어라 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나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 식 자체를 계산하는 거는 절대 안 나옵니다. 이것을 세 가지 타입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83페이지 위에 있는 것 하나, 둘, 세 개로부터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 첫 번째는 직선도체가 있습니다. 직선도체인 경우. 직선도체가 뭐냐? 자, 전선에 전류가 I아페아가 흐르고 이것으로부터 R미터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 자, 두 번째는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해서 그림 참고하시고 이걸 우리가 환상 철심이라고도 합니다. 원통형 철심.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코일을 동그란 예를 들어 있는 도너츠 같은 거예요. 도너츠 같은 거에다가 전선을 이렇게 앞뒤로 안쪽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말아버린 겁니다. 이때 자기장의 세기 어떻게 N회 감았을 때 I아페아의 전류를 흐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원형철심이에요. 원형철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동그랗게 마른 경우 여기 흐른 전류를 I, 가문 S를 N회 그리고 반지름을 R.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직선도체일 때의 자기장의 세기를 볼까요? 자, 이때는 자기장의 세기 H는 이렇게 됩니다. 2 파이 R 분의 I 이렇게 됩니다. 자, 전류에는 어떻게 합니까? 비례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에는 반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전류가 크게 되면 자기장의 세기가 작아지게 되는 거고 커지는 거고 거리가 커지게 되면 자기장의 세기는 작아지게 되는 거죠. 이 단위가 뭐냐? 암페아, 턴, 퍼 미터입니다. 자기장의 세기이기 때문에. 자, 이 두 번째 환상 솔레노이드일 때 자기장의 세기 H는 2 파이 R 분의 NI 이렇게 됩니다. 이건 암페아, 턴, 퍼 메타죠. 자, 여기서 2 파이 R 나오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2 파이 R이라고 하는 거는요. R이 반지름이죠. 반지름에다가 2 곱하게 되면은 이게 뭘까요? 지름이죠. 지름에다가 파이 곱하게 되면 이게 3.14. 원의 둘레가 되는 겁니다. 이 원의 평균 길이에요. 평균 길이. 평균 길이. 그러니까 만약에 반지름을 구하고서 이 식을 구해라라고 하면은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지만 평균 길이를 알려주고 풀 수가 있어요. 문제를. 그러면은 평균 길이면은 그대로 밑에 분모가 그냥 미터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H는 이거는 2R 분의 NI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결정되는 게 무엇이냐? 세 개 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 형태일 때. 이게 다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그런데 보통 암기는 일단 이걸로 하십시오. 환상 솔레노이드 2파이 R분의 NI. 이때 만약에 직선도체입니다. 문제를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이 NI인데 N 직선은 감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N을 빼버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만약에 원형도체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파이를 빼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갈 때는 N을 빼고 원형도체로 갈 때는 원형코일로 갔을 때는 파이를 빼게 되면은 이 대충 모양이 나오게 되죠. 어쨌든 세 개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H는 뭐예요? 길이 L분의 NI 이 식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암페아 턴 퍼 메타가 되는 겁니다. 바로 자기장의 세기에 대한 식이죠. 자, 그 얘기가 일단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양이 지금 제가 이 칠판에다가 적은 내용과 동일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4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기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기가 흐르는 회로를 전기회로라고 그러고 자석이 흐르는 회로를 우리가 자기회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84페이지에 있는 그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가 철심을 하나, 철심이라고 하는 거는 철로 된 덩어리죠. 철심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전류를 이렇게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흐를 때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 철심에서는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자속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속이 철심을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로가 만들어질 건데 이 자속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도 있어요. 뭘까요? 이 철심에 있는 자석의 저항 성분들.
그 다음에 이 철심에 흐르는 자속을 세게 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권수를 많이 감고 전류를 크게 흘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의 기자력 F는 NI가 되는 거고요. 그쵸? 암페아 턴 퍼 메타. 그 다음에 파이. 자속은 파이가 되는 거고 단위는 웨버. 여기서 자석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 이걸 우리가 자기저항이라고 하죠. 자기저항은 암페아 턴 퍼 웨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암페아 턴 퍼 미터가 아니죠. 암페아 턴이죠, 그냥. 암페아 턴이죠. 자, 그래서 그 84페이지의 원통 밑에 이제 나와 있죠. 기자력, 그 다음에 자기회로,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여기서의 자기장의 세기 H는 L분의 N I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게 되죠. L분의 N I. 조식이 저 앞에 있는 식과 또 동일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자기저항 나와 있습니다. 자기저항. 자기저항은 뭐예요? 이 전기회로에서 저항 R은 전류분의 전압이죠. 그런데 자기저항에서 전류에 해당되는 거는 자속이고요. 전압에 해당되는 거는 기자력이니까 5분의 F. 그러면 F가 암페아 턴이고 자속이 웨버니까 암페아 턴 퍼 웨버가 되는 거죠. 자기저항. 이 단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사, 기능장, 뭐 산업기사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 자기저항에 대한 단위를 물어보는 거는요. 그래서 식 3-19에서 얼마나 방해하느냐 이 정도가 나와 있고, 또 자기저항은 이렇게도 표현하게 됩니다. 자기저항은 투자율, 면적, 분의 길이. 그래서 이 L이라고 하는 게 길이고, 다음에 A라고 하는 게 면적이고, 자, 그 다음에 뮤라고 하는 게 투자율이죠. 자기저항 R은 길이에는 비례하고, 이 자로의 길이에는 비례하고,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큰 건 당연하죠. 다음에 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그리고 투자율에 어떻게 한다?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저항식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이제 이거는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 조금 내용이 이제 좀 산만할 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 전류가 흐르면은 뭐가 발생한다? 자기라는 게 발생한다. 그런데 전류가 흐렀을 때 자기장의 방향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은 무슨 법칙? 그거는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근데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의 세기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럼 무슨 법칙? 비오 사바레 법칙. 그 다음에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의 크기 얼마나 세냐? 그것을 우리가 식을 대입해서 한번 알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은, 자, 저기 직선 도체일 때 2파이 R분의 I, 환상 철심일 때 2파이 R분의 NI, 원형 도체일 때 2 R분의 NI. 세 가지 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 다음에 기자력이라고 하는 거, 자속이라고 하는 거,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거 뭐라고요? 자기 저항의 단위는 암페아 턴 퍼 미터다.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길이분의 NI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됩니다. 또 자기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길이에는 비례, 면적에는 반비례, 투자율에도 반비례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정도 나오게 되면은 전류와 자기장의 세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계산하는 게 꽤 되네요. 그렇죠? 조금 지웠다가 해보겠습니다. 계산하는 문제가 꽤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지우자. 자, 보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전류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자기력선 방향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법칙은, 방향은 뭐라고 했죠? 아까 앙페르의 오르나사 법칙. 가번이죠. 2번, 비오사바레의 법칙은 어느 관계를 나타내는가? 비오사바레의 법칙은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죠. 전류와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크기, 뭐 이런 거죠. 다번. 3번, 긴 직선 도선에 I의 전류가 흐를 때 이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 자기장의 세기는 직선 도체일 때죠. H는 이렇게 되죠. 2 파이 R 분의 I 이렇게 되죠. 전류에는 어떻게 한다? 비례하고 거리에는 어떻게 한다? 반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전류에는 비례, 거리에는 반비례. 다음 4번. 4번, 반지름 R, 권수 N인 원형 코일에 전류 I암페어가 흐를 때 그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의 식은 어떻게 되느냐? 자, H는 어떻게 되니까 2R 분의 NI. 2R 분의 NI. 답은 가번이죠. 5번, 자화력을 표시하는 식과 관계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화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장의 세기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5번. 자기장의 세기 H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L분의 어떻게 된다고 했을까?
NI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단위가 암페어 턴 퍼 미터죠. 이게 암페어 턴이고 퍼 미터. 그쵸? 다음 6번. 반지름 5cm 권수 10회인 원형 코일에 15A의 전류가 흐르면 코일 중심의 자장의 세기는 몇 암페어 턴 퍼 미터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원형 코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H 자기장의 세기가 2R 분의 NI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2 곱하기 R 반지름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5cm죠. 그러면은 0.05 분의 N 권수가 10회고 전류가 15A죠. 10회 곱하기 15A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계산 여러분들 해보세요. 직접. 그러면은 1500이 될 겁니다. 계산하는 문제는 저는 이제 답을 보고 그냥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은 계산기로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7번. 무한장 직선 도체의 전류를 통했을 때 10cm 떨어진 점의 자기의 세기가 2A 턴퍼미터라면 전류의 크기는 약 몇 암페어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직선 도체일 때 만들어지는 거. 직선 도체일 때 H는 2πr 분의 I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H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류가 얼마입니까?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I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2πr H 양쪽에다 곱해서 그러면은 다시 I는 2 곱하기 파이 3.14 곱하기 R 값 반지름이 10cm 0.1m죠. 거리는 반드시 미터 단위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H 자기장의 세기가 2라고 합니다. 2. 그러면 이거 답 1.26 정도 나오겠네요. 다음 8번. 환상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8번. 환상 솔레노이드는 H는 2πr 분의 NI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어땠습니까? 전류에는 비례, 거리에는 반비례하게 되는 거죠. 전류의 권수의 비례 혹은 길이의 반비례. 그러면은 몇 번이 답입니까? 라번.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에 비례한다. 라번이 맞게 되는 거죠. 9번. 평균 길이 10cm, 권수 10회인 환상 솔레노이드에 3A의 전류가 흐르면 그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9번에.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하니까 다시 H는 2πr 분의 NI. 그러면은 자, 이식 2 곱하기 3.14 곱하기 R값 반지름이 얼마일까? 평균 길이가 10cm죠. 그쵸?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하네요. 근데 죄송합니다. 반지름을 알려준 게 아니라 평균 길이를 알려줬네요. 그러면은 2πr이 뭐냐면은 이게 원주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길이 이거 자체를 그냥 알려준 거예요. 계산하기가 더 쉬운 거죠. 이게 얼마냐면은 10cm 0.1m라고 하네요. 분의 N 권수가 10회 그 다음에 전류가 3A 이렇게 나타내네요. 300. 자, R 값을 반지름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 길이를 알려주게 되면은 그냥 0.1분에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쵸? 다음 10번. 평균 길이 40cm인 환상철심에 똑같은 문제죠. 그쵸? H는 환상철심이면 원래 2πr 분의 NI 이렇게 풀어야 되겠는데 평균 길이를 이미 알려줬어. 2πr을 얼마라고 하냐면 40cm 0.4죠. 분의 그 다음에 200회의 코일을 감고 5A를 흘렸을 때 200회 감고 5A. 자, 그럼 1000 나누기 0.4 하게 되면 2500 2500이 되네요. 자기장에서 2500 가번. 11번. 평균 반지름 Rm인 환상 솔레노이드에 Iampe어의 전류가 흘렀을 때 내부 자개가 H였다. 권수는 어떻게 되는가? 특이하게 이제 권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원래 H는 2πr 분의 NI죠. 그럼 권수 N은 어떻게 됩니까? N은 이 상대 반대편에다가 I분의 2πr 곱해주게 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I분의 이렇게 되죠. 2πr에 H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되죠. 그럼 답 몇 번? 답 4번이 되겠네요. 12번. 그림과 같이 Iampe어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체의 미소 부분 델타 L의 전류에 의해 이 부분이 Rm 떨어진 점 P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럼 이거 뭐라고 했었죠? 4파이 R의 제곱분의 I 델타 L 사인 세타. 이거 무슨 법칙이라고요? 이게 비오 사바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비오 사바르의 법칙. 13번. 비투자율이 1인 환상철심 중에 자기장의 세기가 H 암페어 턴퍼미터였다.
자, 이때 비투자율이 10인 물질로 바꾸면 철심의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되는가? 13번. 지금 알려준 게 비투자율을 처음에 알렸어요. 비투자율이 1이죠.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가 그 다음에 비투자율이 10인 물질로 바꾸면은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되는가? 비투자율 알려주고 자기장의 세기 알려주고 자속 밀도 알려줬어요. 그럼 이게 뭐 가지고 풀라는 건가 도대체? 이 두 가지 가지고 자속 밀도 궁금하다는 건데 B는 어떻게 됩니까? B는 mu H죠. 그러면은 mu 제로, mu S H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식은 이렇게 되죠. mu 제로라고 하는 거는 비투자율이니까 그 진공의 투자율이니까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리고 몇 배짜리로 났대요? 10배짜리로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몇 배가 되는 거예요? 10배로 커졌으니까 자속 밀도는 10배로 증가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14번. 자극의 세기가 20웨버인 길이 15cm의 막대 자석의 자기 모멘트는 얼마인가? 물어봅니다. 이론이 공식이 많아요. 필요한 수학적 능력도 사실은 조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보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요거를 잘 보면 됩니다. 마지막에 무엇으로 물어봤는지를 잘 보십시오. 자기 모멘트로 물어보면서 무엇으로 물어봤냐? 마지막에 몇 웨버 메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쵸?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몇 웨버 메타냐? 라고 하는 것은 웨버 곱하기 메터가 얼마냐? 이런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웨버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20 나왔어요. 그 다음에 미터는 0.15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답은 얼마가 됩니까? 두 개를 곱하면 되죠. 답 3 나왔죠. 3. 다음 15번. 다음 중 자기 저항의 단위에 해당되는 것은 문제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자주 출제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기 저항은요. 암페어, 턴, 퍼, 웨버라고 했었죠. 그쵸? 답 라번. 16번. 자기 회로의 길이 L미터, 단면적 A제곱미터, 투자율 μ일 때 자기 저항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저항 R은 μ A 분의 L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저항의 식이죠. 17번. 공기 중에서 자장의 세기 20A 턴/미터인 곳에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의 자극을 놓으면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7번에서는 첫 번째 자기장의 세기가 H가 20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자극의 세기가 M이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합니다. 이때 힘을 물어보는 거니까 힘 F는 자연스럽게 MH가 되죠. 자, 그때는 M이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고 H가 20이 되니까 0.16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답은 몇 번? 가번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이렇게 우리가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보고 여러분들과 2절 문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